반갑습니다. 지배현근세무사입니다. 저희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보유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 의무 특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페이지 우리 부동산 세금의 정석 113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 의무 특례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원래 하나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 명의로 예를 들어서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어떻게 계산했죠? 예를 들어서 이 주택 공시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남편 지분에 해당하는 10억, 그 다음에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10억 이렇게 나눠서 각각 6억 원의 과세 기준 금액을 적용받고 초과되는 4억 원에 대해서 물론 다른 주택이 또 있으면 이제 합산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이제 적용했었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부부 공동명의로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다고 했었을 때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왜 종부세에서는 차별을 하느냐. 우리도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 과세 기준 금액을 9억 원을 적용해주고 또 세액공제, 즉 장기보유 세액공제나 아니면 고령자 세액공제를 우리도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게 뭐 작년도에 좀 다툼이 있었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사람으로 봐가지고 세액 계산한다는 자체가 논리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법 통과가 될까 했는데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들어왔는데 원칙적으로 개인과 그러니까 배우자 간 부부 지분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나눠가지고 6억 원 뺀 다음에 세율을 정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 의무 특례는 어떻게 세금을 적용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부 중 1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럼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9억 원의 과세 기준금액을 적용하고 그리고 세액공제, 설령 그 1세대 1주택자로 본 사람이 고령자이거나 장기보유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즉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 의무는 개인별 과세 방식, 원칙적인 것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 의무 특례를 적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그런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배우자가 나이가 같다고 하면은 그냥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남자가 이제 나이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기준으로 한 때는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을 더 받을 수 있고 배우자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게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확정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 의무 특례를 따를 때 납세 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이 가장 큰 자로 납세 의무자를 봐라. 만약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 중 선택해라. 그리고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장기 보유자, 그 다음에 고령자 세액공제는 그 납세 의무자의 나이,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의 보유 기간을 적용해가지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가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개인별 과세 방식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게 유리할까요? 만약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개인별 과세 방식이 유리하겠죠. 왜? 어차피 12억 원 이하면은 이거를 5대5로 나누면은 6억 원 이하가 될 거고 6억 원 이하면은 과세 기준 금액 미달하기 때문에 내야 될 세금이 없다는 거겠죠. 근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로 보는 과세 방식이 유리할 수 있고 아니면 개인별 지분별 과세 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오랫동안 보유했거나 아니면은 그 납세 의무자의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을 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는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가지고 그냥 그 지분별로 해가지고 과세 방식을 취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받았는데 내년에 가보니까 주택 공시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12억 원이 초과하고 나는 이 주택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해가지고 고령자세공제를 받고 싶은데 그러면 연도마다 과세 방식을 달리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만약 원칙적인 방법이 아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선택하려면은 우리가 매년 9월 말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라는 걸 하거든요. 그 기간에 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식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럼 나는 올해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나한테 별로 좋지 않아. 그럼 내년에는 그냥 개인별 과세 방식을 적용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내년에 가가지고 별도의 이제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은 또 이 개인별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별 과세 방식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방식은 연도마다 납세 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고지가 되고 그 전에 9월 달에 이제 요 변동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주택 공시가격 다 나왔잖아요. 당해년도 거. 그걸 갖고 실제 개인별 과세 방식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방식을 갖고 세액을 산정해가지고 올해 나한테 유리한 게 뭔지를 연도마다 판정해가지고 그때그때 유리한 거를 적용받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례 있는 거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이 사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두 개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이제 중과세율에 300%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되고 둘 중에 하나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세율이 어떻게 되죠?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150%가 적용되거든요. 그럼 주택이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중과세율이 적용됐었을 때, 기본세율이 적용됐었을 때 세액 차이가 어떻게 부담이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A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8억 원이라고 하고 B주택은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인데 먼저 B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 세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8억 원, 6억 원, 14억 원이 주택 공시가격 합이고 그럼 여기에서 6억 원이 차감한 8억에 대해서 이제 세율이 적용되겠네요. 세율은 조정이 있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은 300%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액 산정을 해봤더니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종부세에 대해서 20%가 농어촌 특별세가 나온다겠죠. 그게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 1,260만 원 정도가 이제 종부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B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주택 공시가격 합은 어차피 두 개를 합산한 금액이니까 아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하고 달라질 건 없겠죠. 이제 과세 표준까지는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율이 달라지죠.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이 150%가 적용됩니다. 그랬을 때 종부세가 470만 원 정도 나와요. 요거에 20%가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는 거고 두 개를 합하면 560만 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종부세 부담이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개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중과세율의 300%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배운 거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특례가 2021년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에 혹시 내가 이 특례에서 적용받고 있으면은 별도 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적용받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공시가격을 갖고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떤 게 유리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계산할 때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세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요즘 종부세 계산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봐가지고 지분별 과세 방식과 그 다음에 종부세 계산 특례 적용 방식 중 유리한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분들은 딱 주택을 공동명의로 한 채만 갖고 있는 자들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이렇게 보였던 게 주택이 두 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주택이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세부담이 꽤 많이 차이 난다 라고 이렇게 그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그런 이론적인 걸 이렇게 그동안 봤잖아요. 그래서 그 이론을 백데이터로 해가지고 사례를 통해 가지고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절세 전략, 절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